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결혼한 지 3년 차가 된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어른들이 가끔씩 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는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그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이를 먹게 되고 놓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때를 놓친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지금 확실하게 알겠더군요.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는 학벌이 좋지 않은 게 천추의 한이었어요. 사실 경제력은 제가 죽어라 노력을 하면 언젠가는 흙수저 삶을 벗어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학벌은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그 때를 놓치면 해결이 안 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학벌은 때를 놓치다 보니 성인이 되고 괜히 제가 초라하게 느껴져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는 게 꺼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일이 많았고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들과는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 거리를 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제가 10살이 되던 무렵에 집을 나가셨고 지금까지도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이후에는 아버지와 단 둘이 살았죠. 그래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아버지께서 뱃일을 하셨기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러나 중학교 2학년 하반기가 되면서 몸이 좋지 않던 아버지가 무리하게 뱃일을 나가셨다가 다리를 크게 다치셨고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집에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아버지 대신에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어요. 쉽게 말해서 부모 대신에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소녀 가장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중학교 졸업 이후에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게 되었고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정말 거의 쉬는 날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아버지는 어린 저를 고생시키는 것을 정말 미안해 하셨고 고등학교에 보내 끝까지 공부를 시키고 싶어 하셨죠. 그러나 아버지의 건강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집안의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공부보다 일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졸업 이후부터 23살이 될 때까지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살았죠. 그러던 중 저는 같은 중학교를 나온 친구의 권유로 소개팅을 대신 나가게 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처음에는 대신 나가는 곳이니 대충 시간만 때우고 오면 되겠거니 했었는데 의외로 대화가 잘 통했고 마음이 맞는 구석이 있었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그날 이후 저희 둘은 연애를 2년 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은 저와 5살 차이가 나는 오빠였고 어린 나이인데도 꽤 성숙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죠. 본인이 맡은 일은 책임감을 가지고 밤을 새서라도 해냈고 또 말의 무게는 무거운 거라며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켰어요. 물론 학벌이나 경제력은 저와 별반 다를 게 없어서 그런지 항상 가난하게 데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남편과 있을 때면 잡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너무 행복했죠.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연애 3년 차가 다가오기 전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쉽사리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지 못했죠. 지윤아, 나랑 결혼해 줄래? 내가 지금 당장 남들처럼 비싼 아파트, 비싼 반지는 못 해줘도 나는 너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어. 오빠도 알잖아. 나 경제력도 안 좋고 학벌도 안 좋아. 내세울 거 하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해. 분명히 부모님 반대도 엄청 심하실 텐데 우리 결혼하더라도 나중에 돈도 모으고 안정되었을 때 하자. 우리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 것도 아니고 부부가 같이 사는데 학벌이면 경제력이 뭐가 중요해. 그리고 늦은 나이에도 대학교 가고 성공하는 할머니들도 있는데 뭐가 문제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나는 학벌이 안 좋은데 경제력까지 안 좋으니까 마음에 걸려.
요즘은 학벌이나 경제력보다는 성실하게 내 갈 길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 너도 잘 알고 있잖아. 그리고 너도 돈을 안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일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 일찍 결혼해서 차근히 잘 살아보자. 물론 저는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환영받지 못하는 결혼을 나서서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결혼은 최대한 나중에 상황이 안정되어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었죠. 그러나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약 3개월 동안 만날 때마다 결혼하자고 설득을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의 진심의 마음을 받고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 찾아갔어요.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다행히 시아버지께서는 반대를 하지 않으셨고, 잘 살아보라면서 기쁜 마음으로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그렇게 저희 둘은 행복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여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다만 상황상 어머니들이 안 계시다 보니 결혼식 혼주석에는 양가 아버지들만 앉아 계실 수밖에 없었죠. 사실 저희 어머니는 집을 나가신 후 연락이 아예 안 된다지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이혼을 하신 것이었기에 남편과는 곧잘 연락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따로 청첩장도 드리고 연락도 드렸기에 결혼식에는 오실 줄 알았어요. 남편도 은근히 결혼식만큼은 불편해도 시어머니가 오시기를 바란 듯 보였죠. 하지만 끝내 시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저희 둘은 시어머니가 오시지 않아 아쉬움이 가득한 채로 결혼식을 끝낼 수 있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댁과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려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 1년 차까지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았죠. 항상 지쳐서 집에 들어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본인의 경제력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제가 편하게 살았을 텐데 라며 안쓰러워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둘 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이 아니었고 남편의 벌이가 시원치 않다 보니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남편은 회사에서 그리고 저는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정을 꾸려 나갔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남편과 결혼한 지 6개월이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저는 여느 때와 똑같이 정신없이 손님들을 마주하며 빵집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빵집에 시어머니와 동네 친구분들이 방문을 했더라고요. 사실 저는 남편과 결혼을 했어도 시어머니를 뵐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전혀 못 알아봤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한눈에 알아보시고는 먼저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아, 너 지윤이 아니니? 네? 저는 처음 뵙는, 누구세요? 아, 예. 나 기억 안 나니? 나 지용이 엄마잖아. 네 시어머니. 아, 어머니 몰라 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일을 하는 곳에서 시어머니를 마주하게 될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기에 조금은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워낙 시원한 성격이어서 그런지 상황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시더군요. 게다가 엄청 호의적인 태도로 저를 대해주셔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아, 나야 뭐 여전히 잘 지내지.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빵집에서 일을 하나 보네? 네, 결혼하고 나서 계속 여기서 일을 했어요. 아, 그래? 아, 보통 여자들 결혼하고 일 그만둔다고 하던데. 너는 참 성실해서 좋다. 아, 그래. 지용이랑 결혼 생활은 할만하고 둘이 싸우거나 그러지는 않지? 가끔씩 사소한 걸로 말다툼은 하는데 성격이 잘 맞아서 그런지 금방 풀리고 그래요. 원래 부부가 그렇지 뭐. 지윤이 내 번호 알고 있지? 혹시 지용이가 힘들게 하거나 속썩이면 바로 연락해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는 아들보다 며느리 편이야. 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너희들 결혼식은 잘했니? 아니, 네 시아버지랑 시가 친척들 보기 좀 그래서 나는 못 갔어. 보고 싶었는데 못 가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못 오실 수도 있죠. 결혼식은 잘 끝났어요.
오빠가 따로 결혼식 사진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혹시 못 보셨어요? 아이, 안 그래도 결혼식 사진 보내왔더라. 너무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 아, 둘이 닮은 게 아주 천생연분이야. 앞으로도 문제없이 잘 살겠어. 네, 걱정하시지 않게 잘 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그래, 알겠다. 아, 지훈이 일하면서 많이 힘들 텐데 내가 음료수 하나 사주마. 먹고 싶은 거 골라서 이걸로 계산해. 처음에는 시어머니한테 얻어먹는 게 조금 그래서 며느리인 제가 사드리겠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굳굳이 결혼할 때 며느리에게 선물 하나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다른 것은 못 해줘도 음료는 사주실 수 있다고 하나 골라보라고 하셨죠. 결국 저는 시어머니 말씀대로 음료를 하나 골라 마시면서 일을 했어요. 시어머니라고 하면 무서운 이미지만 가득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대화를 나눠보니 성격이 너무 좋으셔서 다른 것은 몰라도 시어머니는 잘 만났다 싶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부터 저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시면서 연락을 자주 해오셨어요. 그리고 전화를 하실 때마다 본인은 아들이 하나뿐이라 평소에 딸 같은 며느리를 갖는 게 꿈이었다며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꾸 전화를 하시는 게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시어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서 그런가 거부감이 들거나 하지는 않았죠. 지훈이 잘 지내고 있지? 오늘도 일하느라 바쁘려나? 혹시 내가 방해한 것은 아니지? 아니에요.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집에서 책 읽고 있었어요. 아, 그래? 잘 됐다. 너 그럼 오늘 집에 놀러 올래? 내가 맛있는 거 해주고 싶은데. 네? 오늘이요? 갑작스러운 어머님 초대에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밖에서 잠깐 뵙고 가끔씩 전화를 하는 것은 그리 부담스럽지는 않은데 시어머니 집이면 저에게는 시댁이잖아요. 괜히 잘 보여야 할 것 같고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그날은 남편이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 날이라 혼자서 찾아가야 했기에 부담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거부할 수 있다면 거부하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말씀을 하시는 게 한번 와주기를 내심 바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절을 할 수 없었죠. 아, 오늘 갑자기 오라고 하면 지훈이가 부담스럽겠지? 만약 혼자 오는 게 불편한 거라면 지용이랑 같이 와도 되는데. 너희 둘 바빠서 매번 배달 음식 사 먹고 할 텐데 아내가 집밥 해주고 싶어서 그래. 아니에요. 오빠는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라서 저 혼자 갈게요. 주소 하나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어머니. 아이, 그래. 흔쾌히 와준다고 해서 고맙다.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 테니까 천천히 차 조심해서 와. 알겠지?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주소로 과일 바구니를 구매해서 들고 찾아가게 되었어요. 긴장도 하고 부담감도 많았는데 다행히 시어머니께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죠. 시어머니께서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실 것 같아서 도와드리려고 일찍 출발했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이미 음식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해물찜에 양념게장에 갈비찜까지 있었어요. 이 많은 음식들을 언제 다 준비하셨는지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오붓하게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에게 친절하셨고 너무 잘해주셨죠. 그래서 이날 이후부터는 먼저 전화도 드리고 가끔씩 시댁에 찾아가면서 시어머니랑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연락도 하고 시댁으로 오가면서 친해진 지 약 5개월 정도가 지났을 즈음부터 시어머니는 제가 많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저를 스스럼 없이 막 대하는 것은 물론 점점 도가 지나친 무리한 부탁을 하셨죠. 얘 지훈아, 너 안 바쁘면 집에 좀 와봐라. 내가 기니 할 말이 있어. 네, 오늘요?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오늘은 사장님이 몇 시간 더 가게 일을 도와줄 수 있겠냐고 하셔서 힘들 것 같은데요? 아, 너는 CM이가 중요하니? 아니면 그 조그마한 가게가 중요하니? 내가 아무리 너를 오냐오냐 한다지만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면 열일 제치고 달려와야지. 당장 사장님께 추가 근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집으로 와라.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무조건 사장님께 추가 근무 못한다고 말하고 어머님 집으로 건너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뭐라고 대답을 드리기도 전에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죠. 다시 전화해서 안 된다고 말씀해드릴까 하다가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까 저는 결국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어머님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이, 너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돈 좀 있냐? 네? 갑자기 모아놓은 돈이라니요? 아, 너 돈 모아놓은 것 좀 있으면 나 그거 좀 빌려줘라. 내가 1년 안에 이자까지 쳐서 무조건 갚을게. 내가 정말 급해서 그래. 어머니, 저희 사정 뻔히 아시잖아요. 저도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어서 한 달 수익이 150만 원 남짓이고 남편도 벌어오는 게 변변치 않은데 저희가 모아놓은 돈이 어디 있겠어요. 아, 정말 급해서 그래. 내가 오죽하면 며느리한테 이런 부탁을 하겠냐? 아이, 그러니까 어디 부탁해서라도 좀 구해주면 안 될까?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이유는 묻지 말고 그냥 돈 좀 구해서 가져다 줘라. 딱 3천만 원이면 되는데 아이, 어떻게 안 되겠어? 네? 몇백도 아니고 3천만 원이요? 어머니, 저희 그런 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주변에 빌려줄 사람도 없어요. 저 이거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저는 3천만 원만 빌려달라는 시어머니 말에 놀라면서 저희도 사정이 좋지 않아 그 돈 못 구해드린다고 한 후 그냥 시댁을 뛰쳐나왔어요. 사실 몇백만 원이라면 무리를 해서라도 구해드려야 하나 생각이라도 해볼 텐데 저희 부부 사정에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은 정말 힘들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시아버지랑 시어머니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도 시어머니의 돈 문제 때문이었다고 결혼할 때 남편에게 얼핏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런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더더욱 해드릴 수 없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와 멀리 지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고 웬만하면 연락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날 이후로 제가 연락도 잘 안 받고 어머님 집에도 찾아가지 않으니까 시어머니도 눈치를 챈 듯 보였죠. 그래서인지 제가 일하고 있는 빵집에 무작정 찾아와서 괴롭히고 저를 음해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출근을 해보니 시어머니가 동네 친구들을 잔뜩 데리고 와서 매상 올려주겠다며 영업시간 내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빵 한 개만 주문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와 같이 온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니 손님들은 빵집에 들어와도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일쑤였죠. 처음에 사장님께서는 죄송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저를 보며 괜찮다면서 보통 저렇게 해도 제풀에 지쳐 나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다려보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대로 한국인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인지 매상이 가장 많이 올라갈 시간에도 자리를 차지하고 동네 친구들과 큰 소리로 떠들면서 영업방해를 했죠. 그러자 보다 못한 사장님께서는 직접 다가가서 정중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 손님, 정말 죄송하지만 음식 하나 주문하고 오랫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면 곤란해서요. 오늘은 이만 일행분들 모시고 들어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이, 뭐라고요? 우리가 음식을 안 시킨 것도 아니고 여기 2개나 주문했는데요. 아, 이거 뭐 손님 차별을 아무렇게나 하네. 그쪽은 손님이 왕이다 라는 말도 몰라요? 그래도 손님이 이렇게 오랜 시간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면 저희가 다른 손님들을 못 받아서요. 정말 죄송하지만 나가주시겠습니까? 아니요. 나아갈 생각 손톱만큼도 없네요. 시어머니가 막무가내로 우기는 바람에 사장님께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면서 다시 돌아오셨어요. 사장님은 따로 말씀은 하시지 않으셨지만 괜히 사장님 눈치가 보였던 저는 안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다시 한번 나가달라고 정중히 이야기를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따로 연락 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자꾸 이렇게 계시면 저희가 다른 손님들을 받지 못해서요. 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니? 아, 여기 주인이 내가 아닌데.
그리고 나는 손님으로 정당하게 음식 주문했다. 음식 주문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인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빵 하나는 너무하잖아요. 그래? 그럼 음식 좀 더 주문해야지. 시어머니는 저의 말에 주문하는 곳으로 다가가더니 사장님에게 음식 주문을 더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한숨이 나올 만큼 답답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일단 시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갔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음식 주문을 하기도 전에 사장님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손사래를 치면서 곧바로 사장님께 아니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사장님, 지은이 아르바이트생으로 마음에 들어요? 네, 일도 잘하고 싹싹하니 마음에 드는데요. 왜 그러세요? 아니, 왜 저런 애를 직원으로 두나 해서요. 사장님 웬만하면 아르바이트생 교체해요. 괜히 사람 하나 잘못 들여서 손해보시면 마음 아프잖아요. 사장님도 혹시 아시려나? 여기서 일하기 전에 지훈이가 길 건너에 있던 빵집에 있었는데 거기 망했잖아요. 그 이유가 다 지훈이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손님, 지훈 씨 시어머니 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며느리에 대해 이렇게 안 좋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게 다 사장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순하게 생겨 금방 뒤통수 맞을 것 같아서. 지은이가 내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장님이 알 건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지은이 건너편 빵집에서 일할 때 사장이랑 불륜 저질러서 그 집 식구들 막 쫓아와서 난리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손님들이 보고 여기저기 소문을 내서 망한 거예요. 어머니, 아무리 제가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유언비어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세요? 사장님, 이 말 사실 아니에요. 저 정말 결백해요. 예. 내가 무슨 유언비어를 했다고 그러니? 내 친구들도 다 아는 이 동네에서 유명한 얘기인데. 지훈아, 아무리 창피한 과거라고 해도 아르바이트생으로 오랫동안 있으면서 예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도 안 드렸던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사장님도 알 건 아셔야지. 시어머니는 빵집에 찾아와 영업방해를 하며 저를 괴롭히는 것은 물론이고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까지 퍼뜨리며 음해를 하더니 유유히 사람들을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갔어요. 당연히 사장님은 시어머니랑 같이 온 동네 친구들까지 들어본 적 있다면서 보태니까 정말로 제가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듯 보였죠. 결국 사장님은 퇴근할 때 저에게 얘기 좀 하자고 하시더군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긴장되는 마음으로 면담을 하게 되었죠. 사장님은 그 일이 진짜든 아니든 시어머니가 찾아와 영업방해를 하고 불륜을 저질러 건너편 빵집을 망하겠다고 하는데 본인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혹시라도 오늘 빵집에 찾아온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내기라도 하면 장사에도 문제가 생긴다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오랫동안 일을 한 빵집에서 나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정말 억울했죠. 저 정말 그 빵집이 오픈할 때부터 일을 시작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내 가게인 것처럼 대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다니 사장님께도 서운하고 신경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을 해와서는 제게 사과를 하겠다고 집에 와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가야 하나 고민을 했었지만 너무 화가 나서 무슨 소리를 하나 들어보기라도 하려고 찾아가게 되었죠. 그러나 사과를 하겠다던 사람은 어디 가고 시어머니는 도착하자마자 제게 봉투를 하나 꺼내주더군요. 이게 뭐예요? 사과하신다면서 봉투로 대신하기라도 하겠다 뭐 그런 건가요? 지난번 일은 내가 심했던 것 같아서 사실대로 말해주려고 오늘 네가 일하던 빵집에 찾아갔는데 사장이 너 내보냈다고 하더구나. 네, 어머니 덕분에 저 오래 근무한 빵집에서 나오게 됐네요. 나한테 화 많이 난 거 알고 있다. 어찌되었건 나 때문에 빵집에서 나오게 되었으니 미안하게 됐어. 어차피 너도 먹고 살려면 일자리를 새로 구해야 할 테니 당분간 내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게 어떻겠냐?
물론 돈은 줄 테니 걱정은 하지 말고. 잘 다니던 빵집에 헛소리를 해서 나오게 만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느니 본인 집에 일자리를 준다느니 그러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제가 돈을 벌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살 길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는 생활이 안 되거든요. 결국 돈이 시급했던 저는 시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차피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만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일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인생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막상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보아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일은 쉽게 구해지지 않았죠. 게다가 점점 시집살이가 심해졌어요. 아침에 어머님 집을 찾아가면 여기저기 술병이 나동글고 있고 빨래며 설거지까지 되어 있는 게 없었죠. 아무리 집에서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다고 해도 그렇지 전날 먹은 음식물 처리까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너무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전날 저녁에 먹은 것은 정리해 놓아주시면 좋지 않았겠냐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집에 파출부가 있는데 본인이 왜 하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면 제가 말을 안 해요. 매주 한 번씩 대청소를 하라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혼자 먹으면 뭐 얼마나 먹는다고 김장까지 하라며 난리더군요. 그러면서 항상 말끝마다 중졸인 제 학력을 들먹이며 네가 할 일은 가사 도우미밖에 없다고 일자리를 준 본인에게 감사하라며 사람을 무시했죠. 결국 저는 참다 폭발을 했어요.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누구 때문에 여기 와서 가사 도우미 일을 하는데 그딴 소리를 하냐며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열을 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본인 엄마가 억울하게 이혼을 당해 쓸쓸히 혼자 살았는데 싸우고 난리를 치면 어떡하냐고 잘 좀 해주라며 연민을 품고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여자들 말에 남편은 남의 편이라더니 결국 남편 놈도 그 집 식구가 맞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한마디 했던 것인지 이후 시어머니는 더 이상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았죠. 물론 가사 도우미로 왔고 본인은 돈을 지불하니까 일은 해야 한다고 하더니 자잘한 시집살이는 계속 이어졌어요. 저도 돈을 받고 하는 일이니 어머님 집에는 계속해서 나갔고 대신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빨리 찾으려고 계속 노력을 했죠. 그러나 아무리 봐도 저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답답한 마음에 산책이라도 하고 들어가려고 밖에 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집 앞 버스 정류장 쪽에서 어떤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주변에 보호자로 보이는 사람도 없었고 혼자 쓰러져 계시는 게 아무래도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저는 급한 마음에 달려가 상태를 확인한 후 곧바로 119에 신고도 했죠. 그렇게 저는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고 5분도 채 되지 않아 119가 도착을 해서 할머니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차에 실었어요. 구급대원님은 다행히 가벼운 탈수 증상이라며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일단 발견하고 신고하신 분이니 병원까지 같이 가시겠냐고 묻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라고 하며 돌아서 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할머니에게 보호자가 안 계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결국 저는 병원 응급실까지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보호자라고 하며 어떤 남자 한 명이 응급실로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너무 감사하다고 보상을 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거절을 했어요. 쓰러졌던 할머니도 끝까지 제 손을 잡으며 명함1장을 주면서 너무 고맙다고 꼭 연락을 달라면서 연신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죠. 저는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을 하고 있었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길거리에 있는 일자리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쓰러졌던 할머니가 지나가다 저를 보고 다가오더니 반갑게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나 도와줬던 그 착한 분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이제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괜찮아졌어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거 일자리 신문이네. 일자리 구하고 있나 봐요. 네,
일자리는 구하고 있는데 요즘은 다들 어린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나이 30 가까이 먹은 저는 받아주는 곳이 없네요. 학력이 모자라서 일반 회사에 취직하는 것은 꿈도 못 꾸고요. 아이, 그래요? 혹시 내가 지난번에 줬던 명함 자세히 봤어요? 괜찮다면 명함 속 그곳에서 일해보는 것은 어때요? 네? 그게 무슨? 저는 할머니의 말에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급하게 점퍼 주머니를 뒤적거려 명함을 찾았어요. 그리고 명함을 자세히 보니 고추장, 된장, 간장을 담그는 명인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장회사였어요. 할머니는 놀라서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던 저에게 본격적으로 제안을 하기 시작했죠. 쉽게 얘기해서 장을 담궈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왼손에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결혼은 한 것 같은데 주부라면 주방 일을 좀 해봤을 테니 그리 힘들거나 어렵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장을 담가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갑자기 나에게 왜 이런 제안을 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한 번 도와드린 것 가지고 저에게 왜 이런 제안을 하시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할머니는 본인 몸이 많이 안 좋다고 했어요. 지난번 응급실에서는 탈수 증상 때문에 쓰러진 거라고 했지만 몸이 안 좋다 보니 회사의 미래에 대한 이런저런 걱정이 많다고 했죠. 본인에게는 자식이 아들 하나밖에 없고 이미 따로 직업이 있는 남자애가 장을 담그는 법을 배워 회사를 이끌어 갈 수 없을 것 같아 제대로 전수받을 사람을 찾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중 우연히 또 저를 길에서 만나게 되었고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인연인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장은 시간과 정성 그리고 인내력이 필요한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오랫동안 해왔다고 하니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죠. 그러면서 할머니는 저에게 다음날 오후까지 시간을 줄 테니 잘 생각해보고 명함에 적혀있는 주소로 찾아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할머니의 제안을 받고 나서 밤새 고민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일자리도 구해지지 않는 마당에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가장 힘들 때 행운처럼 찾아온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명함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다시 만난 할머니는 직원분들에게 소개까지 시켜주며 저를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본격적으로 할머니의 제자가 되었고 장 담그는 방법을 전수받게 되었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저는 대표이자 스승인 할머니로부터 받는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가게 되면 정말 답이 없다는 생각으로 꽤 안 부리고 뭐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면서 아주 성실히 일을 하여 신임받는 수제자가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는 한동안 연락이 없던 시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저와 남편이 보고 싶다면서 밥을 사주신다고 음식점에서 만나자고 하며 약속을 잡게 되었죠. 그렇게 약속된 날이 다가왔고 저녁 약속이어서 남편과 저는 따로 이동을 하기로 하였어요. 괜히 만나서 같이 이동을 하겠다고 하느니 퇴근하고 편하게 음식점에서 만나기로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저만 음식점에 부른 것이었더라고요. 남편에게는 따로 연락을 해서 화해를 하고 싶어 그런 거니 저만 나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더군요. 하지만 더 어이가 없던 건 화해를 하고 싶다는 그 말마저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약속 장소에서는 시어머니 동창 모임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서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친구들은 일단 왔으니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라면서 저를 붙잡았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창 식사를 하고 있던 와중에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학력 이야기를 꺼내더니 저의 학력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동창 모임에서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게 저로서는 정말 기분이 나빴죠. 하지만 원래 아주머니들이 한 곳에 모이면 가족 자랑에 남들 깎아내리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아 최대한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는 저에게 크게 한 방을 먹이더군요.
봐라. 내 동창들 며느리는 다 학벌에 경제력까지 좋은데 너는 그동안 뭐 했니? 어떻게 나이 60 먹은 나보다 학벌이 짧아?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났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책상에 제 명함을 꺼내어 쾅 하고 내려놓았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명함을 잽싸게 가져가서 보더니 유명 장회사의 수제자라고 적혀 있으니까 박장대소하면서 저를 비웃었어요. 아이, 야, 거짓말도 적당히 쳐야지. 지금 이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냐? 네가 여기 들어가고 싶어서 혼자 명함 판 거 아니야? 지윤아, 그거 사기야, 사기. 네 주제에 무슨 장회사에 들어가고 장명인의 수제자라고 떠드는 거냐? 아르바이트만 치고 장창하던 사람이 장을 담근다고? 야,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어머니, 이거 다 사실이에요.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명함까지 파서 대놓고 사기를 치겠어요. 게다가 저는 여기서 제 학벌 이야기가 나오게 될 줄 전혀 몰랐는데요. 그래? 그럼 어디 네가 다닌다는 장회사에 전화 한번 해봐라. 거기 전화해서 나한테 바꿔주면 내가 네 이름 대면서 그런 사람이 근무하고 있냐고 확인해보면 되지 않겠냐?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당당하게 회사에 전화해서 시어머니를 바꿔줬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회사에 내 이름을 대면서 정말로 그런 사람이 근무 중이냐고 확인을 했어요. 당연히 회사에서는 제 이름이 나오자 그분은 당연 회사 장인분의 수제자라고 대답을 하셨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시어머니의 표정은 급격하게 어두워졌어요. 주변에서 흥미진진하게 상황을 지켜보시던 시어머니 친구분들도 정말로 제가 장회사에서 수제자로 있다고 하니까 많이 당황한 듯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상태가 어떻든지 저는 신경을 조금도 쓰지 않았어요. 자꾸 저한테 본인보다 학벌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막말로 어머니도 못 배우다가 나이 먹어서 학교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뒤늦게 졸업장만 땄을 뿐 회사에 들어가거나 한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지금 저희 부부 등골 빼먹고 살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내가 너희들 돈꼴을 빼먹는다고? 지금 너 말 다 했어? 너, 네 애비가 심히 있던 식으로 대하라고 가정교육 시켰냐? 사실 시어머니도 저와 똑같이 중졸의 상태였는데 뒤늦게 노인학교라는 곳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딴 것이었죠. 그래놓고 그동안 제 앞에서 중졸이니 뭐니 했던 것이었어요. 저의 말에 시어머니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것인지 아주 노발대발 난리를 치더군요. 그러나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휴대폰을 열어 제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보여줬어요. 그동안 말만 안 했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씩 모아놓은 돈이랑 회사 다니면서 모은 것을 합쳐 꽤 저축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시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난리를 치다가 제 휴대폰 화면에 보이는 액수를 보고 개거품을 물면서 뒤로 자빠졌어요. 당연히 평화롭던 음식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저는 남편이 아무리 좋아도 이대로는 못 살겠다 싶었죠. 그래서 시어머니 앞에서 대놓고 이혼하고 깔끔히 갈라서겠다는 말을 하고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뒤쫓아 오시더군요.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죠. 치윤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닌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이제 와서 용서를 해달라고요? 어림도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이혼 문제는 오빠랑 얘기해서 금방 정리할 테니까.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바지를 붙들고 울며불며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며 빌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퇴근한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고 저는 곧바로 이혼을 하자고 했죠. 당연히 남편은 영문 모르는 표정을 하고 전 무슨 일인데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울고 있는 것이며 이혼을 하자고 하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아주 노발대발하면서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쳤죠. 어머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사실이에요? 어떻게 지윤이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미안하다. 한 번만 용서해줘. 앞으로 내가 잘할게. 이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어머니 용서 못하겠어요. 앞으로 어머니께 드리는 용돈도 끊고
아예 인연도 끊고 살 테니 다시는 이 집에 찾아오지도 마시고 전화도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시어머니의 일로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났고 남편은 시어머니와 완전히 인연을 끊을 테니 제발 이웃만은 말아달라고 했어요. 결국 저는 남편이 무슨 잘못이겠나 싶어서 이혼까지는 하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몰라도 남편은 저에게 천사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이후 남편은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었고 연락도 하지 않았죠. 물론 시어머니는 이날 이후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왔어요. 지윤아, 나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지용이가 주는 돈이 없으면 먹고 살 길이 없어. 나 그동안 반성 많이 했어. 그러니까 착한 네가 용서 좀 해줘. 제가 왜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한테 한 짓이 단 며칠만으로 반성이 되는 일이 아닐 텐데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돈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니 반성 하나도 안 하신 것 같네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찾아오시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저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고 남편도 그날 이후 여전히 시어머니와 아예 차단한 채 살고 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과 제가 주는 용돈까지 끊어버리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졌는지 지금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죠. 가끔 문자로 잘 지내냐고 본인은 어떻게 지내고 있다면서 연락이 오기는 하는데 남편도 저도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될까봐 답장을 하지 않고 있어요. 시어머니도 갑자기 변한 상황에 많이 힘들고 후회가 되겠지만 뭐 어쩌겠어요.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는 본인이 해결해야죠. 이번 기회에 시어머니가 현실을 직면하고 앞으로는 제대로 성실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힘든 일을 겪고 나니까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기려고 하는 것인지 얼마 전 저희 부부에게도 새 생명이 찾아왔어요. 아무래도 마음이 편해지고 생활이 여유로워지니까 하늘도 알고 있는 것인지 저희에게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는 새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하느라 한동안 정신이 없을 것 같네요. 이처럼 누구에게나 좋은 일은 찾아오기 마련이니 애청자님들께서도 혹시 힘든 일을 겪고 계신다면 행복할 미래만 생각하시고 앞으로 향해 달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긴 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